왼쪽으로 마린시티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삼익비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층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광안 3구역, 5구역, 7구역 전부 다, 사실 3구역은 구역 공간도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저층들은 바다가 안 보일 거라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 부산 재건축의 대장인 삼익비치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임장을 좀 진행을 해보면 부산 분들도 바다를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부산 분들은 바다랑 너무 가까웠을 때 조금 거부감들이 약간 있거든요. 뭐 너무 습하다든지 또는 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외지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부산이 아닌 분들은 확실히 바다에 대한 성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강해요. 뭐 대구에서 오시거나 부산, 서울에서 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랬던 것 같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협진태양입니다. 한때 뭐 재건축을 하니 많이 이야기는 돌았던 것 같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이 많냐 적냐 가지고 사업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대지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리는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대별로 대지 지분이 균일하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느낌을 구하기 쉬워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협진태양은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산시에서 뭐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상업지역으로 확 두세 단계 올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협진태양이 한때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 하면 위치는 좋죠. 앞서서 우리가 뭐 3구역, 광안 3구역, 5구역 이런 거 볼 때는 초등학교 가깝냐, 여기랑 가깝냐, 평지냐 이런 것 좀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익비치는 뭐 초등학교 안에 끼고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동네는 꼭 그런 게 없어도 해운대 바닷가 또는 광안리 바닷가라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시장을 완전히 끌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위치만 놓고 보면 협진태양이 되게 좋긴 하죠. 좋고, 예전에 구해점주인가 한 3, 4년 전에 할 때 여기 세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광안리를 광안대교 쪽을 쭉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뷰는 되게 좋았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삼익비치입니다. 다들 아시죠? 오른쪽에 광남초등학교가 있고요. 광남초등학교는 그대로 존치가 될 거고, 뒤쪽으로 삼익비치가 다 밀리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모든 세대가 다 바다뷰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짜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성 때문에 좀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지고 있는 곳이 삼익비치입니다. 앞서서 재건축은 제가 대지 지분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삼익비치도 협진태양보다는 상황이 사실 나아요. 사실 낫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지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게 길을 가고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지금은 거의 1대1 재건축까지 이야기하죠. 수익을 낼 데가 없다 보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한 3,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3,300 정도, 약간 한 10% 정도 느리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사업이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특별건축구역이 나왔던 이유도 사업성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이제 좋게 지으면, 더 화려하게 지으면 일반 분양 가격도 올리겠지만, 층수를 많이, 용적률 혜택을 받아서 층수를 많이 올리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니까 그걸로써 사업성을 좀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건축구역이 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여튼 특별건축구역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일반 분양 물량이 조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무 높은 고층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늘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서 수익 보는 것보다 건축비가 느는 금액이 더 커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가는 식으로 계산이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특별 건축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구조로 지금 돌아오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 삼익빛집 가진 사람들 뭐 돈도 많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표를 했을 때 결국은 그 분담금이 문제가 됐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30평에서 34평 받아가는 경우에 한 1억 정도 분담금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1억 나는 게 늘어나는 구조가 뭐냐면, 여기를 99층까지 올려서 부산에 완전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한 1억 정도 부담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지 말자라는 걸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부담금에 본인들이 입주할 때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익빛은 아마 이 분담금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여기 삼익빛이 한때쯤 가지고 계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시면 축하드리고요. 모르겠는데 그냥 전 좀 강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삼익빛은 비트코인 같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쓰이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삼익빛도 저희가 여기 정말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보다는 그냥 유동성이 풀리면 삼익빛이라도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무리 사업성이 문제가 많다고 떠들어도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여기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앞쪽에 보이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하나 보이죠? 금호올림, 쟤네들도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 금호올림이 19년대에 들어왔고 세대수가 421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34평이 지금 9억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잡다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아니고 삼익빛이가 여기 벚꽃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여기 식종이 벚꽃이 아니었대요.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시행사였는지 하청업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여기 벚나무가 싸가지고 벚나무를 심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대요. 가버렸는데 예, 그 싸게 하려고. 근데 그게 지금은 어쩌다 해가지고 되게 벚꽃으로 유명한 거리가 됐다라는 카더랍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삼익빛이가 준공이 79년도에 됐거든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죠. 분명히 재건축이 필요하고 또 좋은 위치에 이렇게 구축 아파트를 둔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깝기는 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때 당시에 3,000세대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삼익빛이 3,000세대라고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를 그렇게 읽어버리고 넘을 수도 있지만, 79년 당시에 아파트를 3,000세대나 이렇게 단지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 입장에서는 되게 대단하게 보여요. 왜냐면 지금도 부산에서 3,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그 대단지 아파트가 몇 개 들어오면서 3,000, 4,000 아파트가 생겼지, 저희가 조금만 과거로 돌아놓고 가면 이렇게 많은 큰 세대수의 아파트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몇십 년 전에, 79년이면 제가 3살 때거든요. 3살 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단지가 지어졌다는 게 그냥 제가 봐도 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가서 얘기 안 해도 되나? 위에 오른쪽에 언덕 위에 올라 앉아있는 아파트가 남천 코롱 하늘채입니다. 코롱 하늘채도 2009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연식이 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4평이 지금 9억, 광안대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보시면 세대수가 많건 작건 오래됐건 재건축을 하건 말건 다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확신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을 같이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질문이 들어오는 게, 여기 실거주 몽테크 이야기 하시는데
몬테크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이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 한두 개 해드릴 건데, 이해관계자가 있으실까봐 말은 못하겠고,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는 있는데, 좀 사람 못 쓸 때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 여기 지금 매매가가 34평이 한 10억, 1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간평이 10억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설마 간평 밑으로 가격 떨어지겠냐 그러고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10억 초반에서 지지선이 강하게 생겼어요. 상위비치가 34평이 10억 정도 이래 넘어가는데, 11억 정도, 11억 5천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전세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4평. 근데 부산에서 34평 1억에서 1억 5천, 1억 5천 정도면 되게 낮은 편이죠. 저기 서부산에 가셔도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즘에 3억 5천 하거든요. 뭐 그런 거 놓고 보면 되게 싸죠. 그럼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만일에 내가 갭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이래 들어갈까? 10억 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근데 뭐 다른 부대 비용 하면 10억 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억이면 저는 서울 갈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서울 갈 것 같고, 물론 이제 여기가 원픽이시면 사셔도 됩니다. 나는 부산에서 평생 살 거고 어쨌든 제일 비싼 동네에서 살고 싶다 하시면 남천 쪽에서 사시면 되는데, 우리 투자 효율성을 놓고 보면 저는 10억이면 서울 갑니다. 그리고 이 멘트는 2년 전, 3년 전 강의할 때도 계속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서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서울을 고민해 볼 것 같고, 만일에 본인이 뭐 서울에 가지고 있다 하시면 부산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쯤 더 여기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재건축이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벚나무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은 잘 모르는데 여기 그대로 두진 않거든요. 왜냐면 설계가 바뀌면서 여기 도로가 오른쪽으로 약간 밀릴 거예요. 그럼 이 나무, 사실 뭐 공사장 안에 이런 나무를 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지만, 이게 좀 아깝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벚꽃 이 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남천자입니다. 삼익타워가 재건축이 됐고, 일반 분양할 때 바다뷰 보이는 게 한 세대인가 있었는데 그게 13억 좀 넘게 분양을 했었거든요. 여튼 그때도 비싸다 말이 많았는데, 뭐 지금 시세를 놓고 보면 가격이 그때보다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남천 프루지오 서밋에 갈 겁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한 14억에서 16억 분양을 했는데, 34평의 경쟁률이 상당히 강하게 붙었고,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시세를 좀 끌어올렸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아요. 여기 남천 자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가보겠지만 그 건너편에 프루지오 서밋도 그렇고, 대연비지 재건축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좋은 지역의 고분양가가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한다라는 말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고, 더불어서 이 시적지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 수영장이 하나 있거든요. 수영장이 하나 있고, 얘도 지금 재건축 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나중에 만일에 완공이 되면 이 자리에도 아파트가 다 들어갈 거예요. 아파트하고 동시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수영장 자체가. 근데 우리가 옆에서 지금 이제 가려져 있지만 보면 되게 노후화돼 있고, 아주 옛날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동네가 옛날에 정말 부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뭐 상징적인 시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 처음에 그 빈부격차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처음으로 여기 이제 이 동네 친구 집에 생일, 중학교 오면 이제 지역이 좀 섞이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걔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빈부격차를 느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동네가 옛날부터 부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촌이고, 또 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고려하셔서 공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면 남천자이 보이시죠? 여기 이쪽으로 보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육기지 건물이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꽤 많은 공간들이 여기 뷰가 이기대 쪽으로 다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광안대교 마린시티 쪽 방향은 아니긴 하지만 남천자이도 이 공간 때문에 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현장에 와보시면 상당히 이제 바다랑 가깝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여튼 뭐 이 아파트도 이 공간에서 시세가 움직일 때 같이 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